도청의 춘천내 신축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무시한 채 춘천내 신축을 강행했고 용역 예산이 강원도 의회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통장이 보호자 몰래 공실 신고됐습니다. 스스로 돈 관리가 어려운 환자들의 수급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주시 읍면동 재난지원금 전산체계가 2시간가량 마비됐습니다. 시민들이 빗속에 대기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삼척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예견된 사고였다며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가 이른바 공론화 요구를 외면한 채 도청 신축지를 춘천으로 못 박았습니다.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는데요. 평소 소통과 참여를 강조해온 강원도가 도청사 문제에서만큼은 불통과 배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 강원도 청사 이전 신축을 강원도가 춘천시하고만 논의했다는 겁니다. 18개 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도청을 춘천의 전유물로 생각한 건지 도청 이전 신축과 관련해 다른 시군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론화를 요구하는 동해와 삼척, 원주시의회 성명이 이어졌고 일부 지자체와 시군 번영회는 앞다퉈 도청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원도는 공론화해도 춘천이 될 게 뻔하고 춘천에 신축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논의를 해도 결론은 춘천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춘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도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공론화해 춘천이 선정됐다면 받아들였을 텐데 오히려 강원도의 소극적인 대처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선 공론화 요구를 묵살한 채 춘천 내 신축을 강행하는 강원도를 넘어 춘천 내 신축 용역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도의회까지 덩달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을 무시한 처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다 백지화하고 강원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이제라도 공론화를 시작해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불만을 없애야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자리에 도청을 다시 신축한다면 이전 논쟁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면 당연히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영동 쪽에는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어떤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춘천 내 다른 지역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좀 강원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도청 신축 이전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을 둘째로 치더라도 강원 도정이 강조해온 소통과 참여는 최소한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도정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본의회에서 그대로 부활시키는 지경에 이르자 도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까지 열렸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 개회를 30여 분 앞둔 강원 도의회 앞. 시민사회단체들이 레고랜드 주차장 예산 투입에 대해 도의회가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며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회의장을 향하는 도의원들에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금전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건네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레고랜드 사업 자신하시면 각서 쓰고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은 다른 출입구로 회의장에 들어갔고 논란이 됐던 레고랜드 주차장 예산 58억 원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 포기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35명, 통합당 10명 등 46명으로 구성된 이번 도의회 예선 16명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통합당 의원은 10명에 불과해 발의조차 못한 겁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3월 이번처럼 예결위에서 상임위 결정을 번복하는 사태를 줄이기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예결위에 반영되지 않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정말 무섭게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꼼수 예산 편성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난 것은 도의회가 견제 대신 최문순 지사의 잘못을 덮어준 것이라며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도민의 대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해산이 답이다. 또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발생될 것이라 보고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 의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의회 거수기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부의 규제 자유 특구 시행 1년 평가에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통을 받았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는 2개 업체의 투자를 유치하고 원격 의료 실증 사업에 참여할 7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확보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대부분이 실증 준비 단계인 만큼 사업 평가보다는 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7월에 지정된 규제 자유특구 7곳 가운데 부산과 경북 2곳이 우수, 나머지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최근 삼표 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예견된 사망 사고였다며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삼표시멘트 정문 앞에 노조원과 사망자 유족 등이 모였습니다. 지난 13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작업 중인 하청업체 소속 60대 김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위험한 작업이라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했지만 김 씨 혼자 작업에 나섰고 사망 추정 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2인 근무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설비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최근 사망사고까지 모두 1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원청이 책임져라. 원청이 책임져라. 노동조합과 유족 등은 잇따른 산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당일 사고가 발생한 킬른 6호기와 함께 100m 거리에 있는 킬른 7호기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48시간도 안 돼 이를 해제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가족은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조사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용균법을 어기고 중대대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진상 규명이나 사과 한마디 제대로 없는 삼표 시멘트의 한편 현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돈이 지급되는 통장을 이른바 수급비 관리자 몰래 누군가 분실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급여 통장을 넘기라는 병원 관계자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여서 병원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사실관계조차 파악이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김모 씨의 실질적 보호자 A씨. 정신병원에 간식비까지 보내주며 심각한 알코올성 치매로 가족과의 연락마저 끊긴 김 씨를 돌봐왔습니다. 김 씨의 기초생활수급비는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통장에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는 A씨를 김 씨의 수급비 관리자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더 이상 김 씨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누군가 해당 통장을 분실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거죠. 알코올성 치매인데 이 친구가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뒤에서 무슨 조정을 해서 분식을 했지 않았을까? 급여 통장과 카드, 나아가 수급비 관리 권한을 넘기라는 병원의 요구를 거절한 직후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달 초 정부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는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누가 왜 분실 신고를 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거라서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병동에서 왜 갑자기. A씨에게 급여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던 김 씨의 가족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 자기들이 모르는데 데리고 와서 그걸 달라고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아줌마는 그 환자 데리고 그 간호가 잘해주고 양이나 타준 내리지. 아줌마는 모르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는 전국적으로 5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스스로 수급비 등 돈 관리가 어려운 상황. 수급비 관리자를 선정하는 지자체가 수급비는 제대로 관리되는지, 수급비 관리가 침해당하는 건 없는지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의 재난지원금 신청 둘째 날, 읍면동 재난지원금 전산 체계가 오전 내내 마비되면서 시민들이 빗속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가량 재난지원금 전산 체계가 중단됐다가 다시 지급이 재개됐습니다. 원주시는 재난지원금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산이 마비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무 재개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시민들이 빗속에서 대기하면서 관련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으로 강원 상품권이 370억 원가량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시군 단위로 조사한 결과 긴급 재난지원금 4,500억 원 가운데 8%가량인 370억 원이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각 시군별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풀리는 지역 상품권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엿새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55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원주의 10대 이태원 방문자가 확진 판정된 이후 추가 확진 환자는 없었고 이 확진자를 포함해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태원을 방문했던 802명이 검사를 진행해 1명은 양성, 80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도 꾸준히 줄면서 현재 641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등교 수업을 앞두고 일선 학교마다 급식 거리 두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과밀 학교의 경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급식실을 하루 2.5교대로 운영하는 80개의 학교의 경우 거리 두기를 위해서 식당 배식 외에 간편식과 대체식을 교실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급식 시간 분리에 한계가 있어 교육청이 당초 권장하지 않았던 가림막 설치를 장려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간편식 교실 배식의 경우 일주일에 500만 원의 배달 비용이 들어 장기적인 급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횡성 묵계 탄약고터에 건립하는 데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횡성군 각급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모빌리티 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자칫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명분이 사라지고 실제로 보호구역 해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주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모빌리티 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한 강원도는 내일 도지사가 직접 주민의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자연 암벽을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 쇼를 선보입니다. 원주시는 35억 원을 투입해 간현 관광지 내 개미둥지마을 자연 암벽을 스크린 삼아
폭 250m, 높이 70m에 달하는 대규모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추어서 영상을 표현한 것으로 1,100명을 수용하는 야외 무대와 각종 시설 공사, 콘텐츠 제작 등이 다음 달에 완료돼 빠르면 7월쯤 관광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